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2배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100%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같은 핵심적인 지금 미래산업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총 정리를 지금 해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봇 대장주로서 등극을 하게 되면서 큰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큰 성장세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삼성 로봇 대장주로 이 종목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만 500%를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 로봇 대장주로 등극을 했고요. 지금 현재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엄청나게 지금 이 성장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로봇 기업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년 내에 반드시 사업을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부 투자 금액에 치중을 하게 되면서 로봇 개발에만 앞장을 섰고, 그러니까 이 제품 판매가 진행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뭐 100억, 200억도 안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적자는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에 이를 정도로 매년 투자 금액들을 까먹으면서 개발만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실제 수혜로서 연결이 되는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지금 남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에 흑자 전환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기업이 그다지 기술이 좋은 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중단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년 내에 흑자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고,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직 로봇은 비쌉니다. 개인 고객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싸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그런 인건비를 대신해 줄 수가 있는 사업장 위주로서 이 로봇 기업들이 세일즈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이 15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류, 자동화 등 이 지금 현재 부분들이 초기 로봇 시장의 경쟁력을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의 경쟁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일 장중 금요일이죠. 2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만 50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게 지분이 인수된 다음 이후부터 이제 삼성 로봇 대장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주가의 파죽지세가 계속되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력 그리고 반도체 기술력에다가 국내 최고의 로봇 하드웨어 기술력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 기체죠, 기체. 로봇의 그런 몸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에서는 기술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로봇들이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AI 기술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러한 기술력과 하드웨어, 로봇 하드웨어가 결합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이런 혁신적인 로봇 개발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에도 투입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형 로봇, 휴머노이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 웰스토리 쪽으로 지금 이 삼성 그룹사나 아니면 다른 데 쪽으로 이제 단체 급식을 진행을 하는 기업이겠죠. 이쪽으로도 이제 급식 로봇 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로봇 업계는 지금부터 자립이라는 지금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대규모 수백억, 수천억 투자금을 유치를 해 나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로봇 기술력에 대한 이러한 이제 경쟁들은 진행이 되게 됐는데, 지금 이것의 이 기술력을 넘어서는 지금 어떠한 특정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외부 투자에,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외부에서 투자 금액만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 식으로 연명이 될 수가 없겠고요. 확실한 제품을 상용화를 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 로봇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객사에게 대량 납품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시장은 2, 3년 내에 수익 구조가 변하게 되게 되고요. 빠른 흑자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당초 이제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휴머노이드를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대에 2억, 3억, 뭐 이제 굉장히 비싸지게 된다라고 하면 10억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실상 얘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막 뭐 덤블링 뛰고 그리고 로봇이 뛰어다니는 그런 거 외에 특별한 어떠한 성능을 고객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은 뛰어나서 이런 것들은 만들 수가 있는데 안 팔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협동 로봇이 주력 상품으로 등극할 것으로 지금 사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공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데, 굉장히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의 힘이 땅에 박혀 있는 채로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있는 구간에 법적으로 반드시 가드레일을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협소한 공간이다라고 하던가, 사람들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서는 적용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계가 있는 부분에다가 협동 로봇을 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 컨셉 자체가 산업용 로봇보다는 힘이 좀 약하지만 인간과 협력을 통해서 인간의 작업 효율과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이 2020년 7억 달러 수준에서 2027년 100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협동 로봇의 원가는 70% 이상이 감속기나 제어기 같은 로봇 부품들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까지 지금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당장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이 실적적인 부분이 10억, 20억 이 정도밖에 안 되게 되면서 실적적으로 아직 미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력 로봇들 판매를 하고 여기서 이제 대규모로 수익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점점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더 판매가 잘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내년 4족 보행 로봇, 일명 이제 로봇개죠. 로봇개 상용화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고, 이 로봇개에다가 카메라나 심지어 무기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로봇개에다가 지뢰 탐지 시스템을 탑재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엄청난 지금 이제 지뢰들이 매설이 됐겠죠. 전쟁이 1년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이 지뢰 제거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군사 분야에 대해서 활용을 위해서 국책 과제를 수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게 대규모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서 대규모 매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개개인에게 팔 수가 없는 지점에서 이런 뭐 군사적인 용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국방비가 내지는 이제 뭐 예산들이 엄청나게 이제 투자가 되게 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로봇들에게 판매처로서
엄청나게 큰 시장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공장 내에 위험 지역들도 이런 사족 보행 로봇이 순찰을 해주게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대재해법 시행이 진행이 됐겠죠. 아무래도 이제 공장 내에서 굉장히 크게 이 노동자들이 다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현장 팀장이나 뭐 공장장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의 CEO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찰 로봇의 수요가 최근에 폭발을 하고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로봇에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넣어가지고 주변 지도를 그리는 매핑 기능까지 지금 현재 가능해지게 됩니다. 향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협동 로봇에다가, 그러니까 이 로봇 개에다가 협동 로봇 팔을 달아가지고 로봇 개가 이제 사족 보행으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도 구상을 하고 있겠죠. 그럼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서 글로벌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휴머노이드 기술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무리 휴머노이드를 전 세계적으로 잘 만들고 막 백덤블링 뛰고 막 뛰어다니고 막 파쿠르를 합니다. 건물을 막 뛰어다니면서. 근데 사실 이거를 어디다 쓰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10억이 막 넘어가게 되는데 이 10억을 들여가지고 굳이 덤블링하는 로봇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기술력이 세계 최고로 좋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목적 로봇계를 개발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다가 피인수 이후에 이 지금 판매가 안 되는 이런 제품 외에 주력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지금 제품들 개발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물류 로봇 스트레치를 개발을 했고요. 생산량 매진 행렬이다. 지금 뭐 생산 가능한 물량들이 전부 다 팔려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이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스트레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뭐 이제 땅에다가 박혀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이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모델들로 개발이 됐고요. 이게 지금 진공청소기처럼 빨판이 흡입식으로 빨판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 흡착식 빨판으로 20kg가 넘는 상자를 시간당 800개를 이동을 가능하겠다. 엄청나게 이제 일을 잘해 줄 수가 있겠죠. 현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미국 증시에다가 상장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이 사제까지 출자를 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10%를 정의선 회장이 직접적으로 인수를 했고 현대차 그룹에게 인수가 진행이 됐었던 80% 중에서 정 회장 지분이 10%입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아직 완벽하게 현대차 그룹을 지분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게 현대모비스인데 이 지금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소 회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현재 당장 삼성 이재용 회장의 승계 과정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현재 이 삼성 쪽에 이 지분 구조에 당연히 뭐 순환 출자 구조기 때문에 누가 뭐 최상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 최대 주주로 올라가 있는 삼성물산이 지금 최상위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삼성물산이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출자를 통해 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군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때 이재용 회장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제일모직 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합병 과정에 있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좀 낮추고 그리고 이제 제일모직의 가치를 이 제일모직에 들어가 있었던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 지금 현재 지분 가치를 엄청나게 폭등을 시켜가지고 당초에 이제 굉장히 삼성물산 입장에서 불리한 구조로서 좀 인수합병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까지도 지금 이제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꼼수로 뭐 현대모비스나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을 합병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승계를 할 수는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법으로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싸죠. 현대모비스를 다 인제 사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정유선 회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로봇 프로젝트, 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확 올려지게 되는 이 로봇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상장 전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적 정상을 넘어서 얘는 굉장히 적자 규모가 엄청났죠. 그래서 이 실적을 흑자 전환시키는 것을 넘어서 미국 증시에서 수십 조의 그런 기업 가치로서 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상화를 넘어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빅테크 중에서도 이 로봇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들을 좀 이제 물류센터에 투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던가 상하차 로봇들 대규모로 투입이 진행이 됐고요. 2013년 10,000대 수준에서 올해 75만 대까지 투입되는 로봇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아마존 제품의 4분의 3이 로봇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정용 로봇 아스토로라는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하기는 했지만 일상적으로 무슨 대화를 하는 것 외에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대화하려고 1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이 가정용 로봇을 왜 사냐 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 이전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매출들이 또 발생을 했었는데 아마존이 이 스마트 스피커 시장 1위를 차지를 하기는 했는데 음악 재생이라고 하던가 날씨 외에는 크게 성능의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퍼블릭으로 고객들에게 팔리는 로봇 그리고 AI 시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2019년 기점으로서 스마트 스피커 시장 같은 경우는 역성장으로 돌입을 했다. 마이너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회사 입장에서도 가정용 AI 로봇 같은 경우는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상당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봇은 아직 개인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된 공간 내에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공간 내에서 공장 내에서 로봇이 굉장히 작은 그런 이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은 가능하겠지만 완전히 개별적인 사람별로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투입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율주행이 이런 로봇들보다 훨씬 더 상용화가 빨리 되고 있는 거는 도로라고 하는 차선이라고 하는 이런 한정된 상황 속에서 뭐 차선 변경을 하냐 아니면 고속으로 가냐 이런 굉장히 한정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상용화가 빠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굉장히 완전히 개별적인 인공지능 고객용 로봇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결국에 상용화가 되기는 할 텐데 이 이전에 지금 현 지점에서 로봇 초기 시장이겠죠. 이 로봇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해야 향후 기술력도 쌓고 몇 년 동안 생존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투자도 받게 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로봇 초기 시장에 있어서 물류창고나 뭐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뭐 로봇들 아니면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굉장히 좁은 데에서 사람이 이제 뭐 대신 음식 가져다 주는 거, 음료 가져다 주는 거를 로봇이 이런 뭐 로봇들이 해 주는데 굉장히 단순하죠. 왔다가 갔다가만 하면 되고 실제로 음식이나 커피 꺼내는 것들은 뭐 알람 울리면은 고객이 꺼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사업장 위주로 진출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2027년 이후부터는 로봇들의 성능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고객이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사도 그 성능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 가격들 같은 경우도 수천만 원대에서 100만 원, 200만 원대로 가격들이 안정화가 되겠죠. 결국에 자립을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대규모의 이러한 로봇 개발들, 로봇 제작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 규모의 경제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지 못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생존이 불가한다. 지금부터 망하는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자동화를 넘어서 무인 공장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로봇으로도 정밀 제어를 통해서 반도체 품질과 수율을 개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사 TSMC나 인텔 같은 경우도 제조 혁신을 위해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선진 기술들 도입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도 제조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반도체 공정 내에서 내지는 IT 제조업 그런 부분에서 로봇 도입이 가장 빨라지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의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생존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매출 발생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년 내에 도산하는 파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지점에 있어서 퍼블릭보다는 고객사, 회사 측, 공장에다가 아니 물류 창고 이런 데다가 납품이 들어가서 실제 매출이 대규모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좋겠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물류 시스템에다가 스마트 팩토리 이지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25년간 납품을 한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납품을 하고는 있는데 로봇 쪽에서 하드웨어 기술력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전자나 아니면 다른 IT 주요 기업들의 장비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공을 해주고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장비들, 하드웨어들을 제공을 해주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까지 결합을 해서 결국에 이 하드웨어가 돈이 되는 거니까 하드웨어까지 결합을 해서 국내 대표 양극재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에게 로봇과 물류 시스템들을 납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마주가 엄청난 상승세가 나올 때 뭐 초전도체다, 맥신이다 하면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뭐 점상도 가고 급등을 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지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제 로봇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부각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삼성 무인 공장 당시 때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그룹 쪽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MOU 체결이 진행이 됐고요. 협동 로봇, 물류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아쉬운데 하반기부터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게 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극적으로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이스텍입니다.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서 자동화 설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설비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사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물류 로봇 매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지금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관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 종목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2배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AI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담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입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그리고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어플 설치하는 데죠. 카톡이나 아니면 뭐 은행 어플 이런 거 설치하는 데입니다.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좀 그 업데이트 때문에 이게 검색창에다가 써도 안 나오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해결됐으니까 그때 안 되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상한가 이상
또 찍어줄 수 있는 종목들 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들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용을 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거든요.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제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위쪽에 이제 별표 치고 2023년 2배 급등 미래산업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 첨부 파일 부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컴퓨터로 옮기셔가지고 컴퓨터로 보면은 더 좀 고화질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주들 그리고 상한가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 이제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찍어 드렸었던 종목만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수직 계열화 히든 수혜주 종목으로서 STX 다크호스로서 단기 급등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찍어 드렸죠. 해당 종목 상한가 2방 이상 가게 되면서 주가 100% 이상 2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뭐 당장 그때 이제 또 찍어 드렸었던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 후속 테마로서 찍어 드려서 상한가 기록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50% 이상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나 상한가 그 이상 갈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거든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리는 것처럼 당장 이제 오늘자로 내용들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미국 증시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지금 이제 단타 관심주로서 오늘 해당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남아산업, 뭐 KG케미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급등세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루에 한 10%, 20% 정도 급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단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20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로 한 3%, 5%만 먹겠다. 내가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매일매일 수익해 보면서 단타 치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증권투데이 통해 가지고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 핵심 자료집 공유를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업종, 섹터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수혜주들까지 함께 이제 살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버튼 하나하나에 급등 타이밍이 큰 도움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